최근 가수 송민호 씨 재복무 소식 많이 들으셨죠? 병무청이 재복무 처분을 내렸다는 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연예인이라 봐준다, 왜 재복무야? 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안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규정을 어겼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이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현역 군인이 아닌데 군대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행정기관 같은 곳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복무를 합니다. 병역법에 근거하는 대체복무 제도고요. 복무규정 위반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복무 중 무단 이탈입니다. 즉, 출근해야 하는 날 나오지 않는 경우고, 두 번째는 복무 시간 부실 이행입니다. 출근 기록은 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며칠 빠진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심각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병역법 제89조 2에 따르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8일 미만이면 우선 재복무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요. 송민호 씨의 경우 현재 재복무 처분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복무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절차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병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헌법재판소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병행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민호 씨의 사안이 실제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그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현역이 아니니까 군형법은 적용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군형법은 원칙적으로 현역 군인에게 적용됩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병역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위반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입니다. 재복무 처분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넘기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역시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처분이 부당해도 법적으로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다만 불법 절차를 진행하려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열심히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 이런 자료들이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무 중에는 매일 기록을 남겨두시기를 권장합니다. 나중에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기록이 없으면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재복무 기간 중에 추가적인 복무 규정 위반이 발생하면 형사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복무 처분은 마지막 행정적 시정 기회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명인이라 다르게 처리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병역법은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처리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히려 공인의 경우 더 많은 관심과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실제 판결 유형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송민호 씨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복무기간에 출근 처리는 됐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탈 기간이 짧아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개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장기간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력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벌금형과 추가 복무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복무규정 위반에 더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병력법 위반 외에 공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혐의가 추가될수록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복무기간 담당자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무 기록을 꼼꼼하게 남겨두세요.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담당자와의 연락 내용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자료가 없으면 본인 입장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처분을 받았다면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처분을 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불복 순환 자체가 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셋째, 병무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으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하신 후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상황이 이와 유사하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상담 전화 1533-7377 24시간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